네, 금요일장 양대지수 일본장까지 상승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장이 급락하면서 여러 체크 포인트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엔달러 환율은 145엔대 이상에서 현재는 147엔대까지 엔화 약세를 보여주면서 안정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 보시면 2년물, 10년물 역전 현상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미국 10년물 국채가 3.97%, 2년물이 4.02% 해서 이렇게 역전된 형상에서 이 폭을 좀 줄여서 이게 좀 해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중심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률, 하락률 종목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4조 그룹주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음식료주 내 4조 그룹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4조 산업이 27.97%까지 강세 기록하면서 62,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4조 시푸드가 21.79%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 가운데서 LS 에코에너지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15.96% 급등하고 있죠. 베트남 전력공사에 2,000km 규모의 가공선 납품을 마쳤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가공선은 철탑과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어지는 전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공급은 베트남 북부와 중부를 잇는 600km 길이의 주요 송전망에 사용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베트남의 이 길고 좁은 지형을 따라서 국토의 절반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 전선을 납품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14%, 전구체 관련주, 배터리주의 상승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84,700원, GS 글로벌 13.61%,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오늘 GS 글로벌 움직입니다. 3,5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C푸드까지도 12.33% 상승에 동참하고 있고 4조 오양도 11.7% 상승하면서 음식료주 가운데 수산주 전반의 움직임 상승 급등으로 나오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11.31%, 코로나 제확산 수혜주 일부 종목 살아 있습니다. 삼일제약도 이 시각에 11%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일제약은 최근 글로벌 규모의 저만제 CMO 공장으로 주목받을 시점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다음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62%, 9.5% 하락하면서 8,900원 선, 8만 원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수요 부진하면서 실적 부진 이어지고 있고요. 3분기까지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적자 역시도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또 투자 의견 대거 낮추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매물이 집중되고 있고요. 넷마블 8.65%의 상승, 2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레벨업, 그 신작 흥행에 힘입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실적 발표 영업이익 쪽에서는 일단 1,112억 원 흑자 전환했고 매출도 30%가량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실적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소화로 오늘 장에 좀 크게 하락하네요. 8% 후반까지 중후반 하락하고 있고 한국공항이 7.68%의 낙폭을 또 인수합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주목받았던 한양증권 매물 나옵니다. 한양증권 우선주가 6.75% 하락, 한온시스템이 4% 조정인데요.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감소한 부진한 실적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나오면서 주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또 부진한 실적 종목 나오고 있는데요. 덴티움이 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 실망감에 따라서 주가 하락세,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부진하고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증권가의 평가가 안 좋은데요. 4%까지 하락이고요. MH 에탄올, 카카오페이, 녹십자 홀딩스 이 우선주, SK케미칼 우선주까지 3에서 4%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금요일장 어떤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또 굉장히 반가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워낙 또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특히나 뭐 1년치 새에 굉장히 또 가장 큰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증시의 급등이 또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잘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고용지표에 대해서 이제 또 약간의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또 시장에 상당히 안정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지난달 고용지표가 뭐 이제 뭐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다라든지 또 뭐 자동차 업체에 또 이제 뭐 여름 설비 점검이 또 이제 확인이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왜곡된 어떤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고용지표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이제 안정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은 또 줄어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또 그대로 이 엔비디아나 혹은 뭐 테슬라 기술주들이 급등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반등은 결론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맘먹고 한번 반등해야지 정도로만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는 정도로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우리가 반등을 아직까지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에 또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이 좋은데 이게 무슨 또 이 약간 찬물을 끼얹는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좀 던지고 있거든요. 현물 시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개인이 그 물량을 또 다 받아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미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이제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들어가는 수급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구나.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의 현재 이 대형주들의 상승은 그냥 시장이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 딱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는 정도로구나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이 상승이 나왔었던 제약바이오나 혹은 뭐 진단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는데 이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주도주 쪽으로 약간 쏠리면서 수급이 이제 어제 개별주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로 조금씩은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등이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인 매크로 수급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한번 이 주도주들과 개별주들의 순환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떠한 종목군들이 또 다음 주부터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후보군들을 어느 정도 뽑아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어제 제가 여러 방송에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후보군으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건설주들이 저는 꽤나 또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GS건설이라든지 혹은 뭐 삼성 E&A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잘 잡아주고 또 이제 물량을 좀 밀어 넣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가오는 이슈들을 준비해야 될 건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또 가장 굵직한 이슈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주들은 워낙에 상반기에 안정적인 실적을 내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크게 탄력이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또 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진단키트나 제약 바이오주들이 돌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어떠한 종목군들이 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후보군들이 있을 텐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워낙에 또 어제 강력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후보군들을 한번 꾸려간다라고 했을 때 건설주들이 또 여기에서 후보군이 될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최대한 다양한 종목군들을 후보군들로 보고 계속해서 전략을 좀 꾸려 나가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락장 이후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코로나 확산 수혜주 강력한 테마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후발주자로 건설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15%가량의 상승을 보였었던 HDC 현대산업개발 이 시각도 약간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0.9%의 하락을 다만 전체적인 시장 반등 자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으로 아직 변동성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한 판단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지수의 상승만큼 탄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신원종합개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지건설이라든지 우원개발, 사조 산업까지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88 부동산 대책 발표됐습니다. 12년 만에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그린벨트 개발의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신원종합개발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앞서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내곡동 이쪽도 강남 쪽에서 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사조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56만 평 규모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6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종목 가운데 상한가 미래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HBM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또 상한가 들어가 있는 국영 GNM 1,384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지건설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28.66% 급등이고요. 그린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됐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팍스로비드를 생산한 화이자의 항생체 중간체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화이자 관련주가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제약이나 그린생명과학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유니크가 20% 급등하고 있는 수소 관련주고요. 서울제약, 화이자 관련주 19%, KBI 메탈, 전선 관련주 1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S&D 14% 강세인데요. 삼양식품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 소스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셀바스 AI가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또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선정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으면서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가보시죠.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 차익 실험 매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PCL, KM 나란히 5%,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즈미디어, 액션스퀘어, 미코바이오메드 5에서 9%까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5%, 올리패스, 오상 헬스케어, 대성 하이텍, 휴온스까지 4%에서 5% 약세고요. 오상 헬스케어는 국내 최초 FDA 승인 자가 진단 키트로 어제장에 주목받았다가 차익 매물 받습니다.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코스닥에서는 유진테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가 반등을 완전하게 확신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수급을 잘 보시고 접근하면 좋을 종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진테크가 오늘 소부장 쪽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중에서는 하반기에 레거시 쪽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유진테크가 그에 따라서 상당히 또 바닥 잡아주고 상승률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 주는가 요거를 또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한 일주일간의 거래량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 대비해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급을 받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매크로 수급이 또 어느 정도 소부장 쪽에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유진테크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또 막힐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추가 매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매물대에 도달을 하는 구간이고 수급이 또 상대적으로 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막힐 확률이 조금은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오늘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워낙에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소부장들도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마 이러한 그림들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또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확실하게 이 반도체 레거시 중에서도 수급을 잘 받아주면서 앞선 구간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잘 고르셔서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락 종목 중에는 워낙에 또 이제 이번 주에 이 시간 내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리다가 어제 또 이제 잠깐 다른 방송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마저 또 어느 정도 리뷰를 드려보자면 저번 주부터 이제 진단키트는 워낙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수젠텍이 대장으로 그 다음에 또 랩지노믹스를 화요일 날에 후발주자로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사이클이 좀 돌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시젠이나 혹은 휴마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살아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수젠텍이 먼저 돌았다가 수젠텍에서 수급이 빠졌고 그리고 후발주자로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돌아줬는데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후발로 이제 도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현재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로 돌 수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거나 혹은 새롭게 다음으로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하반기는 반도체와 2차 전지보다는 개별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강력하고 빠르게 순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단키트는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또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를 한번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키트는 현재 시즌이나 휴마시스 같은 후발주자들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하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파른 반도체주의 급반등 현혹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아니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후발주자로 움직일 만한 그런 강력한 테마, 개별주들 하반기에 집중해서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